만약 여러분이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큰 결심으로 퇴사를 하고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생했다 또는 기특하다와 같은 격려의 말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보여드린 1,000만 원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빚 통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대학 학부까지는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대학원 학비부터 지금까지 용돈 한 푼 안 받고 제가 아르바이트와 일을 병행하며 지냈습니다. 친구는 농담으로 저보고 현대인병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할 정도의 소리를 들으며 투잡도 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현재 집은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소액이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액을 자동이체로 드려왔습니다. 그 외에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꼭 봉투를 챙겨 드렸고요. 20살 중반에는 할부 없이 제 차를 샀고 부모님께도 차를 사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차를 사드리는 건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대 후반인 지금 제게 남은 현금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번에 제가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하기 위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고 싶던 일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라 퇴사하고 독서실을 다닐 예정입니다. 난 그런 일 평생 못 해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1년 단기로 바짝하고 이후 떨어지더라도 미련 없이 다시 일을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독립한 상태가 아니니 당연히 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나이 꽉 찬 자식이 수입 없이 공부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부담 느끼실까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모은 돈이 약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로 강의비랑 생활비 1년 동안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라. 도움 안 받는다. 그리고 공부 기간도 길게 안 잡는다. 1년만 도전해보고 일할 거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빚 통장을 보여주시네요. 정말로 제 말이 끝나자마자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더니 통장을 가져와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으니 매달 30만 원씩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차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자고도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돈 관련해서 신랑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드렸습니다. 차는 어차피 1년 후에 다시 일 다니면 필요한데 그때 또 사면 더 손해라고 말씀드리며 차는 안 판다고 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일을 처리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빠가 빚 통장 가져와서 보여주는 장면이 떠올라서 마음이 괜히 복잡해집니다. 저는 퇴사하면 부모님이 저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 느끼실까봐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빚 통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서운함도 들고 또 갑자기 용돈을 받아 생활하려니 그냥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자식한테 빚 통장을 보여주거나 자식이 모은 돈으로 빚을 갚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낸다는 게 그냥 좀 놀랐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본인 자동차보다 부모님 차를 먼저 선물한 착한 자식인데 꿈을 위해 모아두었던 마지막 비상금마저 빚을 갚는 데 쓰자고 하신 아버지. 사연자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본 다른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20대 자식이 번 돈으로 자동차까지 사줬는데 그 정도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죠. 끝없이 돈만 보면 갈취해 가려고 하네요. 부모님 사준 차를 팔지 왜 사연자님 차를 팔자고 하는 걸까요? 마지막 한 푼까지 싹싹 긁어서 가려고 작정을 했네요. 앞으로 돈 있는 티 절대 내지 말고 독립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연자님을 위해서만 살고 결혼해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용돈 드리지 마시고 차라리 따로 모으세요. 나중에 거동 못 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도와드리면 됩니다. 세 번째 반응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보여준 돈을 바로 가져가 버리다니 너무하네요. 그걸 또 달란다고 주는 사연자님은 착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꿈이었다고 부모님 차부터 덜컥 사들인 것도 착한 딸 콤플렉스로 보이는데요. 효도는 제대로 자리 잡고 해도 늦지 않아요. 사들인 차가 부모님 생계용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요. 반응들까지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사연자님의 효심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님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특히 착한 딸 콤플렉스라는 댓글처럼 사연자님이 이제는 본인의 삶을 먼저 챙기며 현명하게 독립하시길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록 1,000만 원은 드렸지만 사연자님 말씀대로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성향을 알게 된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건강한 거리를 설정하고 계획하신 시험에도 꼭 합격해서 본인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